안녕하십니까, 울프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일 아침에 픽한 종목은 코덱스 운송 ETF입니다. 주말에는 ETF를 공부하는 날이죠. 결론적으로 이 코덱스 운송 ETF는 하반기 수출이 더 잘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해서 픽을 했고요. 추세상 코스피 코스닥 하락에도 지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미국과 유럽으로 나갈 수출 물량이 확실히 더 늘 것. 이번에도 잘 나왔지만 하반기도 더 잘 나올 것이다. 그렇죠. HMM이 비싸다면 비중이 높은 ETF가 대안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입니다. 주가 추세상 상단 추세 프리미엄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나 30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인 상승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빨간선은 프리미엄 구간이고요. 파란선은 디스카운트 부분입니다. 그러나 최근 주가 추세가 30선을 반등을 해서 추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죠. 월봉을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가격이 ETF 상장일 종가 가격을 거의 도달을 했다는 점입니다. 코덱스 홈페이지에 가보면 설정 이후부터의 추세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게 아까쯤에 월봉을 길게 늘어뜨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게 늘어뜨려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래서 코덱스 운송이 어떤 상품이냐? 세계 경기 회복과 상품 수요 확대에 따른 수송량이 증가가 되고 그에 따라서 국내 대표 운송 사업주에 투자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 대상 종목 중에 시가총액 순으로 10개 종목을 선정하여 유가 주식수 가중 시가총액 방식으로 산출된 지수, 그러니까 KLX 트랜스포테이션 지수를 가지고 와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KLX 운송은 뭐냐? 현재 홈페이지에 가서 갖고 왔는데요. 시가총액 순으로 HMM, 대한항공, 현대글로비스, 페노션, CJ, 대한통운, 한진칼, 아시안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대한해운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덱스 홈페이지 가보면 또 달라요. 탑3 종목이 HMM, 현대글로비스, 대한항공 순으로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순서가 다르냐? 이렇게 차이가 날까? 바로 정기 변경일이 매년 9월에 있기 때문입니다. 9월 전까지는 비중이 나는 만큼 순위가 좀 KRX와 좀 다를 것입니다. 이제 HMM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무려 비중 ETF 내의 비중이 27.71% 정도 되죠. 그래서 9월에 가면 어떤 많이 오른 종목은 매도가 나올 것이고요. 적게 오른 종목은 매수가 들어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ETF 같은 경우에도 왜 이거를 픽을 했나? 수출 물량은 앞으로 지속될 이라는 것이고요. 운송 ETF가 또 항공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코비드가 해소되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입니다.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4월 수출이 41.1%나 증가했고 10년 만에 최대폭 상승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 최대폭으로 상승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수출 물량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HMM이나 현대글로비스나 다른 항공 운송주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주의할 점은 1년 동안 100% 이상 상승한 경우에 포지션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분할로 접근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하단 추세 이탈 시 과감하게 숏 포지션 이렇게 매도를 해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서버 스토리입니다. 공매도 재개되면 거품이 꺼진다 경고 외. 자, 공매도가 재개되면 바이오 배터리 거품이 꺼진다 고수의 경고. 네이버 뉴스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조금 기자가 자극적으로 제목을 써놓은 것입니다. 되게 자극적으로 써놨어요. 이래야 뭐 돈 밥벌이를 하니까.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중심으로 좀 하락이 올 것이고요. 기사 내용을 일부 갖고 왔는데 성장중 중심으로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심화되어 나타나고 특히 이 성장 대비 고평가된 종목들 경우 가격에 거품이 꺼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돈을 벌고 있냐? 이게 핵심이죠. 너네들 진짜 돈을 벌고 있니? 근데 돈을 못 버는 바이오주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이오주에 많은 공매도 물량이 나올 거고 바이오주가 많이 있는 거는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소몽 6천조 소비 폭발 본격 시작. 그래서 이 주식은 꼭 필수 주식이 뭐가 있냐. 내용상 간단합니다. 이미 많이 오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분석하는 내용이니까 꽤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 사람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아동복 업체 CEO 아저씨가 다시 배당을 주겠답니다. 그 관련주는 콜스, 노드스트롬, 메이시스 백화점이죠. 한국 의류 판매 한세 시럽 사례를 가지고 왔고 한국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현대, 신세계, 롯데 쇼핑 백화점 주가 온라인 매출보다 오프라인 매출이 더 컸다. 그래서 백화점이 하드 캐리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자, 모두가 추천하는 삼성전자. 근데 삼성전자, LG화학, 삼성 SDI 주가 하락은 어떻게 봐야 하나? 21년 올해 초 1월 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죠. 이거는 단순합니다. 전문가들이 대놓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면서 사람들의 검색 키워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그만큼 개미들이 그걸 보고 많이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주가는 펀더멘탈과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라가는데 이번에 1월달에 기대감이 너무 과했던 것입니다. 사람들 관심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달라진다는 거죠. 결국은 주가는 심리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가가 안 올라서 심리가 위축될 때 매도 물량이 나오면 그때가 바로 매수할 때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피셔인베스트의 피셔님께서. 민티뉴스 가진 나라와 못 가진 나라 백신 경제 상식을 뒤집다. 코로나 디바이드라고 해서 성장률이 선진국이 더 높고 신흥국이 좀 낮다. 근데 이게 좀 약간 정치적인 뉴스입니다. 이제는 한국의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엄한 중국 눈치 보는 것보다 미국 편에 확실히 서는 게 중요한데라는 어조의 뉴스입니다. 근데 이제 밑에는 제가 코멘트를 조금 써놨는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 중국몽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 독약을 마시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신흥국이고요. 중국에 붙는 것보다 미국에서 붙는 게 확실히 더 이득이 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 상황상 아직도 중국몽을 꿈꾸시는 분이 좀 계시죠. 자, 그래서 투자 고민 나눔의 그 이호사 아카데미에서 투자 고민 나눔 편이 올라왔는데 이 23분 정도의 친중 리스크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자, 미중 패권 전쟁 현 정권은 중국 쪽이냐? 자, 그래서 이옥수 팀장님이 되게 난감해요. 너무 정치적이라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그러나 답을 줬어요. 많이 걱정됩니다. 엄청 걱정돼요. 이 두 단어에서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현재 정권은 친중 정권이고요. 만약에 이제 정말 중국에 붙으면 한국 주식은 거의 많이 매도를 포지션을 잡고 미국 주식을 많이 넣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속보 버핏이 주초 총회에서 김단태님 유튜브에서 갖고 왔고요. 30년 전에 잘 나갔다고 해서 현재도 잘 나간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30년 전에는 시가총액 상위 회사가 다 일본 회사였습니다. 특히 일본 은행 회사예요. 그런데 이 30년 후 오늘날 이 30년 전에 있었던 그 탑 20개의 생존 종목이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랑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다는 거죠. 회사가 살아있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다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안전자산으로 애플을 추천합니다. 저는 시총 1등 종목이 현재 애플이기 때문에 안전자산 격으로 사는 게 낫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투자에 나쁜 거 아닌가요? 미국 기업들은 그렇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업종별로 다 다릅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에너지 및 원자재 섹터고요. 즉 일부 기술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자이크, 할리버튼, 액션모빌, 마이크론, AMD, 오라클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부정적인 부분은 재량 소비재, 필수품이 아닌 재량 소비재 부분에서 부정적이다. 아마존, 코스코, 허쉬, 캠벨수프. 근데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를 못 만든다는데 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안 오는지 이거는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저같이 현재 반도체 업계에 있고요. 반도체 개발도 하고 있고 전자 업계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명확합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쪽에 특화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에도 좀 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동차용 반도체는 매우 보수적입니다. 일단은 자동차라는 업계가 지극히 너무나도 보수적입니다. 이 보수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한번 쓰면 잘 안 바꿔요. 부품을 한번 결정하면 그거 가지고 10년, 20년, 30년 우려 먹는 겁니다. 잘 안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검증돼 있고 고신뢰성이고 이미 산업 현장에서 기본적인 것들은 다 검증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쓰던 거가 뭐냐? NXP, 르네사스, 인피니온, TI 이것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업체가 오토모티브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MCU 점유율이 80%를 과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의 일부 내용이 좀 잘못된 게 있어요. 뭐 메모리 반도체는 실리콘 기반이나 이들 업체는 갈륨 나이트나 실리콘 카바이드 화무 반도체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되는데 정확하게는 이들 업체가 MCU를 갈륨 나이트나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갈륨 나이트나 실리콘 카바이드는 정확하게는 전력용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파워를 컨트롤하는 파워 스위칭. 근데 이 기존의 모스펫 기반, 그러니까 실리콘 기반의 모스펫 기반을 만들면 발열도 심하고 전력 소모도 심합니다. 전력 손실이 심하죠. 그러나 갈륨 나이트나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들면 전력 소모도 덜 심하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전력 변환이나 이런 전력 컨트롤에 있어서 아주 효율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최근에는 갈륨 나이트 기술이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웨이퍼도 만들기도 어렵고 그런 만드는 기술도 많이 없고 그리고 12인치 웨이퍼 뭐 이렇게 큰 웨이퍼로는 아직까지는 나온 사례가 제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6인치 웨이퍼 수준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암호 화폐에서 발을 빼는 핀테크. 이에 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민엔지는 그동안 준비해온 암호 화폐 공개 사업을 중단했다. 간편 결제 솔루션으로 혁신 금융 서비스에 선정돼 핀테크 시장에서 주목받는 페이민트 등 암호 화폐 시장 진입을 준비했으나 진출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자, 이거를 보면 명확해요. 자,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비트코인이 무너뜨릴 수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암호화폐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 변동성 때문이에요. 변동성도 변동성이지만 느려요. 비트코인 자체가 느리고 알트코인도 잘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이 과연 자산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자, 마무리하며 늘상 말씀드리지만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그래서 주가는 펀더멘탈을 따라가서 올라가는데 그 중간에 또 이제 리얼 옵션 가치 반영이 시작될 때 리얼 옵션이 발생하면 가격의 이슈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계단식으로 상승하게 되고 그 상승한 과정 중에서 가속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리얼 옵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죠. 누군가는 매도할 것이고 누군가는 매수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결국은 원래 펀더멘탈로 수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리얼 옵션 만기입니다. 모든 가격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코덱스 운송에 대해서 리마인드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하반기는 수출이 더 잘 나갈 것, HMM이 비싸다면 비중이 높은 ETF가 대안이 될 것, 그리고 주가 추세상 코스피 코스닥 하락에도 지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마틴 인베스트, 저희는 매크로를 분석하고 경제 인플루언서나 블로그 글을 분석하고 투자에 활용하고 의견을 공유합니다. 저는 울프였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